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것은 뭘까요? 경기도는 이천쌀이죠. 이천쌀도 있죠. 이천쌀도 있네. 먹는 것들 많이 자, 생각나요. 애매하죠.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을 경기도의 대표로 임명하노라. 경기도민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았는데요. 요즘 시대에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의 삶과 업적을 알아보기 위해 다산 정약용의 고향인 남양주시로 향했는데요. 공기도 참 좋고 이런 날씨엔 막걸리를 마셔야 돼. 이야. 막걸리 한 잔. 목소리는 벌써 드신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고생하시는 아유 무슨 막걸리야? 잠이나 자야지. 피곤했어요. 누가 여기 누워 계시나? 이보세요. 제피 씨 아니세요? 반가운데 근데 여기 방자하게 여기 왜 누워 계시는 겁니까? 여기 어딘 줄 알고? 아니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생가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최근 실학자 앞에서 실수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시죠. 아 가시죠. 아 근데 선생님 제가 막걸리 얘기를 했는데. 잘못 뉘우칠 겸 오늘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 잘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가 정약용 선생의 생가의 이제 바깥인데요. 네.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의 바로 여유당. 여유다. 1800년부터 18년 동안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거든요.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호를 하나 짓는데요. 본인을 사암이라고 지어요. 근데 사암이라고 할 때 사자는 기다릴 사자인데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을 기다리겠다. 라는 뜻에서 사암이라고 짓고요. 또 다른 호는 다산인데요. 유배지였던 강진에는 차가 많았는데 이 차의 매력에 빠져 다산이라 불렀습니다.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학문에 매진했던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약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서를 지었는데요. 경세유표, 옥민심서, 흠음신서, 마과회통 등이 대표작입니다. 다음으로 실학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실학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의 서적을 실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됐습니다. 예, 경세유표는 정약용 선생이 조선왕조 전체를 개혁해보자고 만든 저술입니다. 개혁안이 당시 현실에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다룬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여기 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방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애민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저서 중에서 특별히 제 눈길을 끌었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뭘까요? 어떤 책일까요? 종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옷이? 못이 비슷합니다. 이 하피첩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가 있을 때 정약용 선생의 부인께서 자신의 치마를 보내드리거든요. 유배 중에 정약용은 아내로부터 치마를 받았고 그 위에 편지를 썼는데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말을 조심하거라. 두 아들이 걱정돼 당부의 말을 보낸 것이죠. 진한 부성애가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저도 편지네. 얼른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배를 가셔야 돼요. 그니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건 안 되죠. 자, 이번엔 정약용 선생님을 직접 만나러 가봤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과 부인이 이제 누워 계시는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 안에는 두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네. 또 무엇이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뭐가 있죠? 여기에는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일대기를 스스로 정리한 자찬 묘지명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자찬 묘지명이 뭐예요? 자참 묘지명이라는 건요. 정약용 선생님이 무덤에 남길 자신의 일대기를 직접 쓴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찬 묘지명을 쓴다면 네.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아 저요? 아직 이룬 건 아니지만 세상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이야. 아유 훌륭합니다. 괜찮습니까? 아유, 괜찮죠? 훌륭해요. 네.
정약용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있죠. 바로 수원 화성인데요. 수원 화성에는 어떤 실학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1793년 정조가 이 성의 건설을 명했는데요. 다산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발해서 20여 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796년에 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약용 실학 정신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발명한 거중기, 유형거, 농로를 활용한 수원 화성은 단 3년 만에 지어졌는데요. 빨리 지었다고 해서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호열, 총안, 전안이라는 3개의 구멍을 만들어 군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난데요. 수원 화성은 성의 규모와 형태, 시공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학 사상의 위대한 산물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민에게 실학 사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다산 연구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연구하고 그 사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그 철학을 우리 후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다산 연구소입니다. 실학은 우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요. 바로 현실 정치라든가 현실 경제라든가 현실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펴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정말 지금 읽어도 가슴이 저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공자의 논리가 아니라 실학을 과거의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학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라든가 기타 일반 우리 도민들 그리고 전국적인 국민들에게 알려내려면 어떤 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한 결과 저하고 마음이 맞으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실학진흥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실학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실학 관련 대중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다산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도서관도 개관했다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진짜 넓다. 와, 저기 끝까지 있어요. 저쪽 끝까지 있어요. 여기 있는 책은 아마 사시면서 다 못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라 그런지 거중기도 있었습니다. 실학 정신처럼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정약용 선생님도 이거 다 못 읽으셨을 것 같은데 저쪽 끝까지 있어요.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 씨, 예. 저희가 책이 몇 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이요? 5만 권? 5만 권도 많이 쓴 것 같은데. 5만 권 약하죠. 예? 더 쓰셔야지. 6만 권? 아, 아닙니다. 몇만 권이에요? 한 20여만 권 이상이 있습니다. 20만 권이요? 예,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을 배출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량 도서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 더 읽고 가야겠어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좀 읽고 가다 보면 저도 똑똑해지고, 예?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도 다녀오고 업적과 생애를 또 살펴봤는데요. 경기도 하면 뭐죠? 정약용입니다. 맞습니다. 경기도를 넘어서서 정약용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